솔직히 말해보죠. 누구도 자기 지갑을 닫고 싶어서 닫는 게 아닙니다. 65세 김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퇴직 후에는 이제 좀 여유롭게 살자 싶었죠. 그런데 막상 퇴직금을 받자마자 은행 계좌를 보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같지만 앞으로 2030년을 버틸 생각을 하면 너무도 초라해 보였거든요. 김 씨는 처음엔 그래도 소소하게 외식도 하고 가끔 친구들이랑 술도 마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니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지갑을 닫았습니다. 나 하나 아낀다고 뭐가 달라지나 했는데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김 씨가 털어놓은 이야기입니다. 그가 자주 가던 분식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동네 슈퍼가 점점 손님이 줄어들어 텅 비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한탄을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경기 탓이라 생각했지만 김 씨는 스스로도 알게 됐어요. 나 같은 노인들이 돈을 안 쓰니 이 동네가 죽어가는구나. 이게 단순히 김 씨 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이미 900만 명을 넘었고 그중 경제적 은퇴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만 860만 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면 당연히 동네 상권이 무너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어볼까요? 전북의 작은 읍내에서 40년 넘게 식당을 하던 68세의 박 여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소연을 했어요. 예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국밥 한 그릇 사 먹으러 자주 왔는데 요즘은 다 집에서 끓여 드셔. 나도 이해는 해. 돈이 없으니 그렇지. 박 여사님이 장사를 접으면서 주변 가게들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국밥집이 문을 닫으니 거기서 재료 납품하던 소상인도 인근 시장에서 반찬 재료 사던 노점상도 피해를 봤어요. 돈이 돌지 않으니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또 다른 이야기. 부산에서 은퇴 후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던 70세 이씨 부부는 최근 가게를 내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안 와요. 물가가 오르고 연금만으로 생활이 빠듯한 노인들이 과자 하나, 음료수 하나도 사기 망설입니다. 손자 오면 사주던 걸 못 사주니 마음이 아프다고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한 재래시장 상인회 회장님의 증언이 있습니다. 예전엔 우리 시장의 주 고객층이 60대 이상 어르신이었어요. 지금은 하루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오시는 분들 보면 가격만 물어보고 가요. 살 돈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65세 김 씨가 말한 내가 소비를 줄이자 동네가 망하기 시작했다의 진짜 이유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절약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구조적 문제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연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있긴 해도 평균 수령액이 50만 원대입니다. 생활이 안 되니 퇴직금에 의존하지만 그 퇴직금도 오래가지 않아요. 의료비나 자녀 지원, 전월세 보증금 빼주다 보면 5년, 10년 안에 바닥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둘째, 기대 수명은 길어졌는데 준비는 짧았습니다. 60세에 퇴직하고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30년 가까이를 버텨야 합니다. 그 긴 시간을 대비하지 못했으니 당연히 소비를 줄이고 아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깁니다. 셋째, 사회 안전망이 취약합니다.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입니다. 기초연금이 40만 원 남짓 나오는데 이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노인 세대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이게 자영업자, 상권, 지역 경제를 붕괴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에게 돈을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인들이 돈을 쓸 수 있게 소득을 보장하라는 겁니다. 연금 개혁과 노인 일자리 확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국가가 퍼주자는 게 아니라 은퇴 세대가 소비자로서 경제를 살리는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자산관리 교육도 필수적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금을 한꺼번에 빼서 쓰거나 위험한 투자로 날리곤 합니다. 재정 상담을 통해 월 단위로 계획적으로 지출하고 장수 리스크를 대비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 간 이해도 필요합니다. 노인이 소비를 안 해서 경제가 무너졌다는 말은 쉽지만 사실상 그분들은
생존을 위해 지갑을 닫은 거죠. 젊은 세대와 정책 당국이 이를 이해하고 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김 씨의 고백은 단순한 한 사람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는 경고입니다. 내가 소비를 줄이자 동네가 망하기 시작했다는 말에는 사실 우리 모두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망한다는 무서운 진실이 담겨 있는 거죠.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은퇴를 앞두셨다면 내가 늙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돈을 안 쓰면 너희 세대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요. 이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김 씨가 살던 동네가 무너지는 건 내 동네가 무너지는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준비를 바꿔나가야 할 때입니다. 방금 쓴 이야기적이고 공감 중심의 내용에 이어서 이번에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말하듯이 친근하게, 그러나 깊이는 유지하면서 직접 활용할 만한 사례와 수치, 주의할 점까지 담아드릴게요. 자, 이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소비를 줄이면 동네가 망한다는 건 사실 누구나 얼핏 들으면 너무 거창한 말 같잖아요. 근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진짜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개인 소비 지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 정도 됩니다. 한국은행 통계로 보면 명목 GDP 2천조 원 중 개인 소비가 1천조 원 조금 넘어요. 여기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집니다. 최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보면 60대 이상 가구가 전체 소비의 30% 가까이를 차지하는데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걸 고려하면 이 비중은 앞으로 40%까지도 갈 수 있어요. 즉, 이분들이 못 쓰겠다 하면 한국 소비의 3040%가 얼어붙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 코로나19 이후 통계청이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65세 이상 노인층 소비 감소율이 40대 이하보다 2배 이상 컸습니다. 외식, 여행, 소매업 다 직격탄을 맞았어요. 젊은 층 소비가 조금 살아나도 메우지 못할 정도로 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여기서 전문가들이 권하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은퇴 전 재정 계획을 반드시 월 단위로 나눠서 짜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이나 연금을 목돈으로 생각하고 안심합니다. 예를 들어 2억 받으면 이 정도면 10년은 살겠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쓰다 보면 의료비나 경조사비, 자녀 지원, 전월세 보증금 등으로 생각보다 빨리 빠져나갑니다. 제가 상담했던 실제 예시를 들면 63세 남성분이 2억 5천만 원 퇴직금을 받으셨는데 자녀 결혼비용 지원 7천, 빚 정리 3천, 전세 보증금 이사 5천, 나머지 1억 남짓으로 살 계획이셨어요. 그런데 월 200만 원씩 꺼냈으니 4년 만에 바닥났습니다. 전문가가 권하는 팁은 이겁니다. 목돈을 무조건 월지급식 상품으로 나눠서 굴릴 것. 예금이든 연금보험이든 월 10만 150만 원이 꾸준히 나오도록 설계할 것.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비용도 월 예산에 일정액을 반드시 넣을 것. 이렇게 해두면 예상 밖의 지출 때문에 지갑을 닫아야 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연금 개혁과 개인연금 준비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국민연금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건 다들 아시죠? 평균 수령액이 50만 원대입니다. 기초연금 합쳐도 90만 원 정도가 한계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권하는 건 국민연금, 개인연금, 소득활동 3축 전략이에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해주는 안전망.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즉 월 납입형 연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활용해 최대한 불릴 것. 소득활동 파트타임, 자격증, 프리랜서 등으로 최소한의 현금 흐름을 유지할 것.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연 400만 원 납입하면 최대 66만 원 세금 돌려받아요. 1516.5% 세액공제 기준. 이건 사실상 국가가 보조해주는 노후 대비 자금입니다. 셋째, 노인 일자리와 지역사회 활동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나이 들면 돈 못 번다는 편견을 버려야 해요.
한국 정부도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단순 일자리뿐 아니라 경력형 일자리,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도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부는 어린이집 차량 안전도우미, 학교 급식 지원, 마을관리소 운영 같은 공공형 일자리를 통해 월 3,060만 원을 법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사회적 관계 유지, 규칙적인 생활, 경로당이나 시장 등 지역 소비 활성화. 소비가 살아야 상권이 삽니다. 그리고 상권이 살아야 지역이 유지됩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 문제 같지만 사실은 공동체 문제예요. 그리고 몇 가지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퇴직금 투자라고 해서 검증 안 된 부동산, 고수익 금융상품에 몰빵하지 마세요. 실제로 은퇴자금 사기를 당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 피해가 전체의 40% 가까이 됩니다. 지역 상권 지원하겠다고 무리하게 소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네에서 살 수 있는 건 동네에서 사세요. 실제로 소비 지출이 10%만 지역으로 돌아가도 지역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거나 반대로 너네가 알아서 해라고 방치하지 말고 가정에서 솔직하게 재정 계획을 공유하세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노년 소비는 사치가 아니라 투자다. 은퇴자 스스로가 소비를 포기하면 결국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그 피해는 결국 자녀 세대, 손주 세대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얼마나 쓸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신 분이 50대라면 지금부터라도 월 지출 설계와 개인연금 준비를 꼭 챙겨보세요. 60대라면 퇴직금이 남아있다면 월 지급식 구조로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70대 이상이시라면 가능한 사회활동이나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찾고 지자체, 복지센터와 상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보세요. 이런 준비가 모이면 결국 김 씨가 말한 내가 소비를 줄이자 동네가 망했다는 현실을 조금은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자 우리 모두가 조금씩 바꿀 수 있는 문제니까요. 50대, 60대에 접어들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남은 건 뭘까? 대기업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면 안정적인 삶이 기다릴 거라 믿었는데 퇴직 후 현실은 너무도 냉혹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생계 걱정과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사회적 고립감, 준비되지 않은 은퇴가 얼마나 큰 함정인지 뒤늦게 깨닫게 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기업 퇴직 후 폭망, 은퇴 준비 못하면 벌어질 충격적 현실. 50대, 60대에 들어서면 퇴직이 코앞입니다. 한 직장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나름대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지만 정작 퇴직 후의 삶에 대해 준비된 사람은 드뭅니다. 특히 대기업에 근무했던 분들일수록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퇴직 후에도 잘 살겠지라는 막연한 안도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준비되지 않은 은퇴가 가져오는 위험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생한 사례를 들어가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안정적일 줄 알았던 대기업, 퇴직 후는 다른 이야기. 대기업에서 일했던 김철수 CO 17세는 정년이 보장된다고 믿고 은퇴 후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기업 생활 동안 누리던 안정적인 급여와 복지 혜택이 사라지자 매달 고정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생활비와 자녀의 결혼 지원, 그리고 갑작스러운 의료비까지 모든 게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김 씨는 회사를 떠나자마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퇴직금으로 창업을 시도했지만 경험 부족과 현실을 모르는 막연한 희망이 발목을 잡아 손해만 보고 끝났습니다. 준비 없이 퇴직을 맞이한 결과 그는 다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교훈: 퇴직금과 연금을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원을 마련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2. 안 되면 재취업하지 뭐라는 생각의 함정. 두 번째 사례는 이정자 C 62세입니다.
그녀는 대기업 구매팀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했지만 퇴직 후에도 내 경력이면 재취업은 쉬울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재취업 시장에서 나이를 이유로 거절당하기 일쑤였고 기대했던 연봉과 조건도 맞지 않았습니다. 경력은 충분했지만 퇴직 후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없더라고요. 그녀는 결국 단기 계약직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근근히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있을 때 자신의 경력을 지나치게 과신했던 것이 가장 큰 함정이었습니다. 교훈: 재취업은 나이와 트렌드에 민감합니다. 퇴직 전에 꾸준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네트워크를 쌓아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자녀 지원에 모든 걸 쏟아붓고 남은 게 없는 경우. 마지막 사례는 박영희 씨 59세입니다. 그녀는 대기업에서 번 돈을 자녀의 학비와 결혼 자금으로 대부분 사용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만큼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자신의 노후는 뒤로 미룬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빈 둥지 증후군과 함께 남은 것은 고갈된 퇴직금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잘 되었지만 정작 나는 빈손이더라고요. 그녀는 뒤늦게 연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매달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집을 줄이는 등 생활을 크게 축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생활 수준을 낮추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교훈: 자녀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노후 자금을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재정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퇴직 후 함정을 피하기 위한 3가지 전략. 1. 재정 상태를 미리 점검하라. 퇴직 후 예상 지출과 수입을 명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보충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 수입을 위한 소형 부동산 투자, 은퇴 후에도 가능한 자격증 취득 등을 고려해 보세요. 2. 배우자와 함께 준비하라. 퇴직 후 경제적 압박은 혼자 짊어질 수 없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생활비를 줄이거나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 등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함께 소규모 창업이나 취미를 통해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3. 심리적 준비도 필수. 경제적인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심리적 문제입니다. 퇴직 후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새로운 활동과 도전을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지역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평소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작하며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은퇴 준비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50대, 60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퇴직 후의 삶은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 결코 퇴직 후의 안정까지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함정이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퇴직 후 놓치면 후회할 전문가의 현실 조언. 50대, 60대는 은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정년까지 일하면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는 대기업이라는 간판이 만들어낸 착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 후의 삶은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점입니다. 전문가로서 오늘은 퇴직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해 꼭 필요한 3가지 전략과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계획 없이 쓰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퇴직 후 가장 큰 유혹 중 하나는 퇴직금을 손에 쥐었을 때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돈을 창업에 투자하거나 자녀 지원에 대부분 사용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무계획으로 퇴직금을 사용하는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 고갈되고 맙니다. 한 사례로 55세에 퇴직한 이모 씨는 퇴직금 3억 원으로 카페 창업을 시도했습니다. 안정적인 연금을 보태면 충분할 거라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들면서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고 퇴직금은 고스란히 날아갔습니다. 그는 퇴직금이 있었던 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던 것 같다고 말하며 후회했습니다. 조언: 퇴직금은 노후 생존 자금입니다. 소비와 투자는 반드시 신중하게 계획하세요. 전문가와 상담해 금융 상품을 활용하거나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2. 연금만으로 충분할 거란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면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은 퇴직 후 가장 큰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생활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돌발적인 지출은 연금을 빠르게 소진하게 만듭니다. 한 공무원 퇴직자였던 정모 씨 62세는 매달 연금으로 200만 원 정도 받으면 충분할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의료비와 가족 돌발 상황으로 인해 연금은 빠르게 소진됐고 결국 재취업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조원연금은 중요한 기초 수입원이지만 여기에 의존하기보다는 추가적인 소득원을 미리 마련하세요.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가능한 자격증 취득이나 파트타임 일을 통해 수익을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3. 심리적 고립을 막는 활동을 시작하세요. 퇴직 후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심리적 고립감을 느낍니다. 일터에서 매일 사람들과 교류하며 어떤 사회적 관계가 끊기고 갑작스러운 고립감에 우울증까지 겪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곧 삶의 질을 낮추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퇴직 후 홀로 지내던 박영자 씨 60세는 퇴직 후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기고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고립감은 우울증으로 이어졌고 그녀는 뒤늦게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조원 퇴직 후에는 새로운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하거나 취미 생활을 확대하세요. 자원봉사, 동호회 또는 지역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성공적인 은퇴를 위한 전문가의 3가지 조언. 구체적인 재정 계획 세우기. 퇴직 후의 재정은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퇴직금, 연금, 그리고 추가 수입원을 포함한 현실적인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돌발 상황에 대비해 비상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하라.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기술이나 자격증을 활용한 파트타임 또는 온라인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준비하세요.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라. 퇴직 후에도 인간관계는 중요합니다. 고립되지 않도록 가족, 친구,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유지하세요. 특히 정기적인 모임이나 활동을 통해 정신적 활력을 되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50대, 60대는 더 이상 막연한 기대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기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철저히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퇴직 후의 삶이 함정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떠난 뒤 연금만이 의지였어요. 이 말은 그저 슬픈 이야기의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수많은 여성들이 맞닥뜨리는 조용하고 고단한 현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함께 살아온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점점 멀어지며 결국 혼자 남겨진 삶. 그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단 한 줄의 연금이라면 그 무게는 상상 이상일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 연금 준비만 좀 더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60대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나를 지탱해줄 최소한의 안전망이 있는지가 인생 후반의 체온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에서 자취하며 살아가는 66세 김정희 가명 씨입니다. 남편이 위암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정희 씨는 20년 넘게 다녔던 직장을 퇴직하고 처음으로 은퇴라는 낯선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녀가 매달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연금 89만 원 뿐이었습니다. 월세 40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은 49만 원. 전기세, 수도세, 핸드폰 요금, 병원비를 내고 나면 그야말로 생존만 가능한 생활. 하지만 정희 씨는 그래도 연금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연령의 친구가 연금 없이 자식에게 생활비를 기대하며 눈치 보며
사는 걸 보며 그녀는 늦게라도 연금 가입을 유지한 자신의 과거 선택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63세의 오영자 가명 씨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는 그녀는 남편 사망 후 유족연금 월 6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돈으로는 약값조차 제대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세 가지 만성질환으로 한 달에 약값만 12만 원이 넘고 병원 통원비까지 합치면 20만 원에 가까워집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릴 수 없어 하루 두 끼로 버티고 겨울엔 난방비 아끼느라 패딩을 껴입고 지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해서 수입이 생기면 좋겠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녀에게 연금은 생계가 아니라 생존선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은 다른 결을 가집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68세 이순자 가명 씨는 50대부터 사적으로도 노후를 준비해 왔습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과 주택연금까지 세 가지 수입원이 있었고 남편이 떠난 뒤에도 큰 흔들림 없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말합니다. 남편이 떠난 건 정말 큰 상처였지만 경제적인 걱정이 덜하니 오히려 건강과 여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지금도 요가와 여행, 문화센터 수업 등을 다니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금은 그녀에게 혼자 살아도 우울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이 세 사례는 연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바로 노후에 대한 준비의 깊이입니다.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렵지만 그것조차 없는 사람에겐 그마저도 간절한 희망이 됩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에 더해 사적연금이나 주택연금이 함께 준비되어 있다면 인생 후반은 삶을 버티는 것이 아닌 즐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연금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 라는 걱정을 합니다. 사실 연금은 조기 준비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말처럼 현재의 나이와 조건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노후 대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업주부라면 이미 가입을 통해 월 10만 20만 원씩만이라도 납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전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만 채워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도 부담스럽다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체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이 맞는다면 월 최대 4,05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유족연금이나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요즘은 60대 여성도 온라인을 통해 소액 부업이나 콘텐츠 수익 창출 등으로 부가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내가 가진 경험이나 이야기를 콘텐츠화하거나 자신만의 장점을 살린 강의나 소규모 사업도 연금 외 수입을 만들어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혼자가 되었을 때의 나를 상상하고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 상상은 우울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립적인 삶을 위한 실질적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가 바로 연금입니다. 남편이 있어도 자녀가 있어도 결국 내 삶의 중심은 내가 되어야 하니까요. 지금 당신이 60대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50대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70대라 하더라도 삶을 지탱해줄 최소한의 기초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꼭 확인해 보세요. 나는 어떤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 그 한 걸음이 나중에 혼자가 되어도 눈물 흘리지 않게 해줄 든든한 울타리가 될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연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국민연금을 떠올리지만 실질적인 노후 대비는 그보다 훨씬 더 다층적입니다. 특히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평생 가사와 육아에 전념했던 여성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액이 너무 적어 노후 생활이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지금이라도 실천 가능한 전략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국민연금 임의 가입 제도는 늦게라도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나 프리랜서 혹은 자영업자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가입을 통해 매달 10만 원, 20만 원 정도만 납입해도 최소 10년을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55세이고 앞으로 10년 동안 월 18만 원을 납부하면 65세부터 대략 월 810만 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는 기초연금과 병행 수령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내 이름으로 나오는 돈이라는 점에서 자존감과 심리적 안정감에 큰 역할을 합니다. 둘째, 기초연금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생존 수단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65세부터 월 최대 40만 5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특히 기초연금은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과 일부 중복 수급이 가능하므로 단독 가구 기준 재산이 2억 원 이하, 소득이 월 2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반드시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간혹 어차피 안 되겠지 하고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자녀 명의로 부동산이 있거나 본인 소득이 미미한 경우라면 충분히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소득재산 확인 신청을 꼭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셋째, 주택연금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주택이 있으면 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일정 가치 이상의 주택을 가진 경우에는 그 자산을 기반으로 평생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3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65세 이후에는 매달 약 80만 90만 원의 주택연금을 수령하며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제도는 주택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거주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집을 팔지 않고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넷째, 사적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만 원씩 10년간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이고 은퇴 후 최소 월 15만 20만 원 정도의 보조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젊은 50대부터는 장기적 관점에서 활용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와 함께 활용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다섯째, 부업이나 소액 창업을 통한 수입 다각화 전략입니다. 많은 60대 여성들이 나는 기술도 없고 나이도 많다며 포기하지만 사실 요즘 시대에는 오히려 연륜과 경험이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반찬 가게 소규모 배달, 재봉틀로 파우치 제작, 중고 물건 온라인 판매, 동네 아이들 한글 공부 봐주기, 블로그 체험단 활동, 심지어 시니어 유튜버까지 다양한 수익 모델이 가능합니다. 이 중 하나만 잘 잡아도 매달 10만 30만 원의 보조 수입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돈이 연금과 합쳐져 생활비를 든든하게 보완해 줍니다. 중요한 건 크게 벌겠다가 아니라 적게라도 안정적으로 벌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주의사항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자녀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입니다. 물론 자녀가 도와주면 고맙지만 그것이 기본이 되면 서로에게 짐이 됩니다. 반대로 본인이 작게나마 준비해 놓은 연금이 있으면 자녀와의 관계도 훨씬 더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주택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수령 방식과 수수료, 환급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단지 월 지급액만 보고 덜컥 가입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나 연금공단 상담 창구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이고 요즘은 온라인 화상 상담도 가능하니 집에서도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를 잘 버티는 힘은 지금 내가 작게라도 계획하고 실천하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남편 없이 혼자가 된 지금 눈물만으로 버틸 수는 없습니다.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주는 자존감 있는 삶의 설계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10분만 시간을 내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무엇인지, 추가로 가능한 수입원이 어떤 게 있는지 직접 적어보고 움직여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내일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당신도 이런 꿈을 꾸어본 적이 있나요? 50대, 60대가 되기 전에 은퇴하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남들은 부러워하지만 정작 은퇴 후 찾아온 것은 불안과 고독,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화려해 보였던 파이어족의 삶도 한순간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미래를 미리 엿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준비한 은퇴가 정말 충분할까? 라는 질문이 든다면 끝까지 함께 하세요. 은퇴 후 이렇게 힘들 줄이야. 파이어족의 충격 실화.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꿈꿉니다.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와 반복적인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 이해됩니다. 파이어족 FIRE, 퍼넨셜 인디펜던스 리타이 얼리를 목표로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예상치 못한 현실에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흔히 겪는 3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문제들과 그 해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례 1. 경제적 불안. 계획했던 돈이 이렇게 빨리 바닥날 줄이야. 은퇴 후 한 달에 필요한 생활비를 200만 원으로 잡았던 김씨 56세는 퇴직 후 첫 해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가가 매년 오르면서 계획했던 예산이 맞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차량 유지비 등 각종 추가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예산이 너무 낙관적이었어요. 30년을 살겠다고 준비했는데 10년 만에 저축이 바닥날까 봐 걱정됩니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해법. 경제적 불안을 줄이려면 은퇴 전 현실적인 예산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률, 예상 외 지출까지 감안한 비상 예산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일부 소득 활동 파트타임, 프리랜서를 통해 안정감을 유지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이 관계의 단절. 모든 게 느리게 가는데 사람들은 나를 두고 가는 것 같아요. 은퇴한 지 1년이 지난 박씨 60세는 하루가 지루하고 외롭다고 말합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일이 곧 삶의 중심이었어요. 친구들도 대부분 동료였죠. 은퇴 후에는 다들 바쁘고 저는 점점 소외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는 은퇴 후 관계의 단절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해법. 은퇴 후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취미 모임,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자신을 필요한 곳에 연결해 보세요. 사람들과의 교류가 활발할수록 삶의 활력도 높아집니다. 특히 은퇴 전에 관심 있는 활동을 미리 시작해 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사례 3. 정체성의 위기. 나는 누구지? 내가 쓸모 없어진 것 같아요. 은퇴 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이씨 58세는 나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닐까? 라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이 곧 자신의 자존감이었고 이제는 그 중심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시간은 많지만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삶에 의미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해법. 은퇴 후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거나 과거 직장에서 쌓았던 경험을 활용해 다른 형태의 활동, 강의, 자문, 글쓰기 등을 시작해 보세요. 자존감은 스스로 가치를 찾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회복됩니다. 은퇴 준비. 지금이 중요하다. 위의 3가지 사례는 단순히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이 새로운 시작이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1. 경제적 준비를 넘어 심리적 준비까지 해야 합니다.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지만 돈만으로 은퇴 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을 바쁘고 유용하게 만드는 활동을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확장하세요. 은퇴 후에도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관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력이자 삶의 의미를 찾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3. 은퇴 후 정체성을 재구성하세요. 은퇴는 한 챕터의 끝이 아니라 다음 챕터를 시작할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삶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선택과 준비의 결과물입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우리의 인생을 흔들릴 수 있지만
잘 준비된 은퇴는 인생의 황금기를 누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말입니다. 은퇴 후 이렇게 힘들 줄이야 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도록 오늘이 당신의 가장 중요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한 전문가의 조언.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꿈꾸지만 그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놓치곤 합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자 스스로를 다시 정의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준비가 부족하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핵심 전략과 함께 사례를 통해 그 중요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경제적 안정. 지금은 괜찮겠지만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은퇴 후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안정적인 재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믿거나 저축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습니다. 사례. 정씨 62세는 직장 생활 내내 열심히 저축하며 3억 원의 은퇴 자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부모님 병원비와 자녀 결혼 지원, 예기치 못한 집 수리비 등으로 5년 만에 자금이 반 이상 줄었습니다. 매달 생활비로 200만 원 정도만 쓰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지출이 훨씬 많더라고요. 이렇게 빠르게 돈이 줄어들 줄은 몰랐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에는 저축한 자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한편 의료비와 같은 비상 지출을 대비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이나 소규모의 경제활동으로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불안감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심리적 안정. 나만의 공간과 리듬을 만들어라. 은퇴 후에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점이 장점처럼 보이지만 정작 일상의 리듬을 잃으면 삶의 의미와 활력을 잃기도 합니다. 사례. 김씨 58세는 은퇴 후 매일 늦잠을 자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여유로운 게 좋았지만 점점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요. 하루가 길게 느껴지면서 제가 쓸모없어진 기분이 들었어요.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에는 일상의 규칙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와 운동, 취미 활동을 포함한 스케줄을 만들어 보세요. 특히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집중할 수 있는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독서, 글쓰기, DIY 작업 등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은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사회적 연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은퇴 후 인간관계의 단절은 생각보다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가 없어지면 자신을 고립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박씨 60세는 은퇴 후 동료들과의 연락이 끊기면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바쁘고 이제는 제가 먼저 연락하기도 미안해요. 집에만 있다 보니 인간관계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에는 의도적으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봉사활동 혹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이런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것을 넘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신적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4. 정체성 재정립. 나는 누구인가? 은퇴는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만 정체성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직업적 정체성을 자신의 전부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사례. 이씨 59세는 직장에서 은퇴한 후 내가 이 사회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느끼며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정체성은 직업과는 별개로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에 따라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목표를 세우세요. 예를 들어 과거의 전문성을 활용해 강의나 글쓰기, 컨설팅을 시작하거나 전혀 다른 분야의 취미를 탐구하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성공적인 은퇴를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계속 배워라. 은퇴 후에도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 것은 두뇌와 심리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치를 나누어라.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보람과 자존감을 느껴보세요. 건강을 우선시하라. 경제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이 아무리 중요해도 건강 없이는 모두 무의미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마무리하며 은퇴는 누구에게나 큰 변화의 시기입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면 어려움과 혼란이 찾아올 수 있지만 올바른 준비와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해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그 가능성을 넓혀 나가세요. 당신의 은퇴는 단순히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